내란 수계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고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 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계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한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잘라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역사적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어떻게 해서 국민 참정권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저 말이 갖는 의미가 결연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국민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사안을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상목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최상목이 이렇게 얼음장을 내놓고는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몸을 수그리지 계속 치고 나가면서 공격을 하기는 어렵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발악처럼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실제로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계속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다. 오늘이 발악의 좀 끝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믿는가? 예. 왜 믿는가? 왜 신뢰하는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내란의 공동체입니다. 내란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내란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것을 비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 운명 공동체 같이 엮여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덕수는 기름장어여서 조금은 다르겠지. 최상목은 반대를 좀 더 했으니까 다르겠지라고 얘기해봤자 그들의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가 역사적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얘기냐면 내란 세력이 패배하고 국민이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61년 박정희가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서 17년 독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1979년 12.6 사태 전두환의 쿠데타 때문에 7년의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총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들을 잃고 독재 아래 살았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저희 국민의 기본권들을 제약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갖다가 내내 행사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에 맞서서 국민이 승리하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 단어 선택은 매우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들의 얘기는 전 다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최상목의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면피를 위한 발언이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면피를 위한 발언이라면 저는 아예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끝까지 이제 저항하고 싸울 각오로 지금 나섰다는 말씀이죠. 저걸 왜 하겠습니까? 굳이 예.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이면 바로 내일이든 모레든 저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 내각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말을 신뢰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국민의 편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행 방안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 좀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지금 최상목과 장관들의 저런 대국민 협박이 결국에는 어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앞으로 가보면 김용인의 기자회견,
윤석열의 메시지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배후에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가 여전히 지금 작전 지시 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저렇게 집단적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제압을 할 것이냐.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만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따박따박 탄핵한다. 네. 탄핵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요구들을 관철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나와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소위 특검을 통해서 내란 범죄 수사와 김건희 수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이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함으로써 헌재에게 탄핵 인용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재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통해서 그 9명의 정통성,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인용한다. 이런 것이 저는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방식은 이제 우리가 느껴왔던 것처럼 네.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의 의결 조건을 깨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유일하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체는 국회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회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방식.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5명의 이제 동시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5명의 동시 탄핵, 국무위원들, 장관 동시 탄핵 해버리자라는 게 있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오늘 그 파악한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움직이면 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촉구를 할 것이다. 한덕수 절대로 못 움직일 것이다. 두 번째, 최상목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의 위치로 갔는데 이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업무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누가 되든 지금은 내란 세력에게 편성해서 지금 국헌을 문란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엄정 수사와 사법 처리를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결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럴수록 이제 수사기관이 자, 오늘 한덕수가 탄핵되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나왔고 현행범이고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촉구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공조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지금 힘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적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위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 7일인가요? 1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아예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어떤 집합, 집회, 참여, 공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12월 14일 날 12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이 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 때문에 군도, 공수처도, 검찰도 찍소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서서히 국민의힘이 조금씩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면서부터 군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공수처의 공처장 같은 경우도 발언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힘은 제가 볼 땐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석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소위 국민의힘 미래 또는 현 정부의 미래가 암울한지를 보여주는 직접 행동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 이후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반란을 꾀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하게는요.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200명이 필요합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200명 이상이 확보된다면 저는 국민의 힘이든 아니면 여기 내란 범죄를 저지른 국무위원들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192 플러스 10을 만드는 일들을 야 6당은 매우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강고하게 200석을 넘길 수 있는
소위 내란 범죄 응징의 연대들을 국회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